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더 락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하셨어요.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격주로 함께 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김근식 교수님 함께 하시니까 이 락커룸이 또 무게감이 높아졌습니다. 별 말씀을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조 대표님과는 방송을 처음 하시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건 예. 아, 처음이세요? 예. 물론 북한 전문가시니까. 아, 여러분들 잘 알고. 아, 북한 전문가. 예전에도 오다 가다 많이 인사를 드렸고요. 아니, 보수의 주제가 안 본데 예, 앞으로 예. 이 북한 문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하. 우리 김 교수님 좋은 의견을 좀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심층 주제로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조기 대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야, 그러니까 양당이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6월 3일까지 49일이 남았는데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또 경선 룰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선출 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이양숙 국민의힘 100%로 사무총장의 모습을 4인을 보고 계시고요. 선출합니다. 그리고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3차 경선으로 선거인단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합니다. 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경선 후보 8명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양양자 전 의원, 이철우 지사, 유정복 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후보 4명으로 추려집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4명에서 이제 3명은 좀 네. 뭐 안정적인 좀 3명이 안정적이에요? 누구예요? 뭐 3명이 아니, 안정적이에요? 제가 이제 볼 때 여론조사 상의 추이를 예. 보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분은 안정적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번 1차 4명으로 줄이는 것은 이제 전부 100% 국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하.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갑니다만 당원들이 직접 뽑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에 큰 반영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한 자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본래 그 한 자리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이제 관심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 한 자리를 놓고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지금 이 경쟁이 붙을 것 같은데 예, 예. 나경원 의원은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점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어쨌든 열심히 좀 뒤늦게 뛰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도 사실은 그래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인지도가 상당해서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그래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아하. 그 1대3이 될 수도 있고 2대2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예. 앞으로 그 토론 과정에서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노선 투쟁을 예, 세게 예. 해가지고 이번에 이 경선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친윤 주도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하. 여기도 한독수 또 카드도 나오고 하니까 아하. 그래서 앞으로 네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지금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 두 분이 아하. 그렇죠. 계엄에 계엄 반대 반대하고 탄핵 찬성. 탄핵에 찬성하니까 예, 예. 그렇게 구성이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들어가서 2대2 구도가 되면 국민의힘 경선도 흥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2대2가 되면 그 토론회가 훨씬 재밌고 재밌죠. 관심이 본질적인 생기고 문제를 건드리죠. 그다음에 역동성이 생기죠. 아. 근데 나경원 후보가 들어가 3대1이 되면 한동훈 후보가 포위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오히려 많이 몰리면은 또 거기서 그렇죠. 또 재미도 그대로 또 있을 겁니다. 어떤 역전극을 펼칠 예, 수도 있으니까. 예, 예. 아, 그건 좋은 그렇군요. 기회죠. 예. 자, 근데 이제 모든 후보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재명을 이긴 적임자는 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심지어 반 이재명 구가 너무 나오면서 나경원 의원은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이 또 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사진까지 올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싶은데 요사님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이 젊은 사람들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젊은 사람들. 그런데 이재명 비판에 식상한 사람이 많아요.
반 이재명 전선. 예.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마치 문매를 때리듯이 이야기하는데 그 레파토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정치에서 제일 위험한 게 이게 실증 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난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걸 내야 돼. 비전을 많이도 낼 필요 없이 네.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3개 정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나죠. 네, 딱 한 3가지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네. 반 이재명 연합전선 펴려고 하다가 보면은 반윤 연합전선이 생긴다고. 그럼 어느 게 크겠습니까? 지금 이런 구조에서. 반윤 크죠. 예. 많은 잡으면 70% 되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드럼통 얘기하다가 우리 드럼통은 별로 이렇게 소구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도 나경원 의원이 그 사진 왜 올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성철 소장이 드럼통 TV를 개국했는데 그게 영향 받으신 건가? 아무튼 드럼통. 그러니까 관심을 끌긴 했습니다. 일단 예. 기사가 되고 사람들이. 네. 근데 기사를 보면서 다 웃죠. 웃죠. 네. 그러니까 이게 희화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또 나경원 의원의 그 드럼통 정치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하는 또 성명을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그 영화 신세계 나오는 장면이라고 해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경찰 측에서 그 안에 잠입했던 여자 경찰이 드럼통에 갇혀서 맞아요. 비참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걸 연상시키는 게 과연 나경원 의원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사진을 올렸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의 이번에 선대위 그 캠프의 인선을 보니까 예. 인선 면면으로만 보면 윤 대통령의 일단 픽은 맞는 것 같다. 나경원 의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정책총괄본부장 이만희 의원, 네. 상황실장의 강순규 의원. 의원, 조직총괄본부장 박상웅 의원. 대변인이 김민전입니다. 예, 대변인 김민전 의원. 그리고 국방안보위원장이 임종득 의원. 이분이 이제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랑 설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개헌 국면에. 강순규는 뭐 그 용산 출신이시고 그러니까 예. 아마 그 캠프의 구성 면면으로 보면 오히려 홍준표 김문수보다 나경원 의원에게 대통령 힘을 실어주고 싶어하는 그 분위기예요? 모양새. 이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이 4등 안에 못 들면 이제 대통령이 이제 1단계 시도는 좌절되는 거죠. 2단계 다른 사람을 또 픽을 하겠죠. 그렇군요. 그럼 김문수 전 장관이랑 나경원 의원이 지난 주말에 햄버거 회동했거든요. 예. 햄버거 같이 드신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표님은 별 의미가 없다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그렇군요. 의미 없습니다. 예. 이게 전당대회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당대회라는 걸 다 까먹고 있어요. 전당대회는 당의 과거 그래 최소한 그 앞에 전당대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점에 대한 리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특히 탄핵 사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뭘 잘못했느냐 이 반성해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보고하고 거기서 새로운 지향점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뭐 경선 여기에만 집중했다 문제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밟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업고 가겠다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전, 나경원 이런 분들 이름 딱 하니까 반사적으로 딱 하는 게 광장파 아닙니까? 그렇죠. 광장파에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합성을 했든지 근데 그걸 이번 경선 과정에서 틀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뭐 치열하게 하겠지만은 국외자에서 보기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그냥 듣고 간다? 그럼 선거에 출마 안 해야죠. 그죠? 그렇죠. 선거에 후보를 안 내야지. 이 부정선거가 되게 뻔한데. 그래서 거대한 논리 모순이 지금 해 있는데 지금도 회피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전당대회라고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당선되어 보자는 그런 식이니까. 대표님이니까 역시 진중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다 조금 제가 좀 재밌게 하나 사실을 밝혀드리면 김민전 의원하고는 저하고 1년 선후배 사이예요. 정치학 박사. 그렇죠. 제가 1년 위고 이제 민전이가 1년 밑인데. 민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공부를 같이 해줬으니까. 그래도 되죠? 그럼요. 근데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김민전 의원이
부정선거에 상당히 주장을 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저하고 김민전 의원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오랫동안 안철수 대표가 했던 국민의당도 같이 일을 했었고 노선을 같이 했어요 항상. 예. 근데 2020년에 21대 총선을 내가 그때 속파병 나가서 졌었는데 예. 부정선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동의할 수 없고 우리 당의 그 박근혜 탄핵 반대,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5.18을 폄훼하는 이 세 사람들은 우리 당과 같이 할 수 없다. 예. 내가 그런 입장을 좀 많이 밝혔더니 예.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형 이제 그만 봐요 그러더라고. 오, 전화 와서? 네. 야, 그만 봐요. 그 뒤로 이제 4년 뒤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민전 의원만큼은 부정선거 오래전부터 거의 빠져 있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수석 대변인을 맡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게 자신의 입이잖아, 입. 그렇죠. 자신의 입이 그러면 부정선거를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나경원 의원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럼 나 의원님도 그럼 부정선거를 신봉합니까? 그렇죠. 이런 지금 그 참모진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를 보면은 친윤 세력이 압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딱 토론을 하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거의 다 걸려버려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사람도 있고 예. 아니라고 알면서 비겁하게 거의 편성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질문을 할 사람이 지금 한동훈, 안철수 그죠? 그렇죠. 예. 네 사람 쪽으로 가면 두 사람이라 그럼 비수와 같은 질문이 들어와야 되고 예. 실제로 이번 계엄 사태로 해서 이제 탄핵 당하는 걸로 파면 당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 속에 남아 있는 이 분열상이 있잖아요. 네. 분열의 씨앗이 부정선거 음모론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족은 가족끼리 맞습니다. 부부 싸우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예. 어떤 중요한 조직은 그냥 와야 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은 해방 공간에서 이념으로 싸웠던 것 이후에 예.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적대시하도록 만든 건 없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선이 아까 전당대회라고 정말 정확하게 본질을 짚어주셨는데 예. 경선을 통해서 우리 당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가를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정선거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낼 것이냐. 아하. 저는 그래서 뭐 반명연대 반명 빅텐트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좋은 후보를 뽑아서 승산이 있어 보이면 외연을 넓히는 의미에서 당연히 반명 빅텐트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당내에서 반윤을 해야 돼요. 반윤을. 반윤 윤을 잘라내야 돼. 그렇지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론상으로 전체 국민을 놓고 보면 반윤이 훨씬 많아요. 반민보다. 반 이재명보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윤석열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요. 반윤으로 저쪽이 뭉쳐버리고 우리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윤석열을 잘라내야 윤석열을 도려내야 윤석열을 절연시켜내야 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해볼 만한 거죠. 그래야 반면 빅텐트를 해도요. 생각해 보세요. 이준석이 뭐 이낙연 총리 이야기하고 다 그러는데 반면 빅텐트에 친윤 후보가 돼가지고 빅텐트 들어오면 들어오겠어요? 야, 너 개업 옹호한 사람 아니야? 너 윤석열 지지한 사람 아니야? 그럼 못 들어옵니다. 반윤 후보가 되어야 반면 빅텐트가 가능해요. 그걸 잊으면 안 돼. 그 단순한 논리도 있고 지금 우리 당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 세력들은 어떻게든 또 윤을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18일부터 이제 조별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국민의힘 조별 네.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윤석열에 대한 평가, 부정선거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황우여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장 말에 따르면 네거티브 없다. 과거를 묻지 않겠다. 바로 웃으시네. 네거티브 없고 과거를 묻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산적인 토론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좀 기대되신 분이 있으세요? 예. 아니 그 18일부터 하는 토론도 이제 두 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예. 두 주로 나눠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정치적인 토론보다 약간 인기성 그 예능 같이 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무슨 MBTI 뭐 해보고 뭐 예. 너 나와 뭐 뭐 그런 이렇게 거래요.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18일, 19일인가요? 이틀에 걸쳐서 하는 토론은 거기서 우리 당에 대한 평가나 윤석열에 대한 평가나 뭐 부정선거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주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4명까지는 인기 투표로 그냥 끝낼 것 같고 예. 그 다음 2명으로 줄이는 과정도요. 아까 이양수 총장 이야기하셨지만 토론회를 되도록 숫자를 줄여놨어요.
최대한 토론을 최소화하군요. 누구를 막기 위한 건지 뭐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누구를 막기 위한 거지?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뭐 실명을. 그러니까 예전에 전당대 한동훈이 7월달에 나 전당대 당대표 될 때만 해도 토론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많이 했어요. 수련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해서 좀 과열된 측면도 있었어요. 밤에 했다가 그 다음 아침에도 했고. 그럼요. 익식 논란도 있고 뭐 맞아요. 나경원 대표 뭐 그 저 청탁 문제도 나오고 이게 다 CBS에서 맞아요. 다 CBS에 했던 거네. 그러니까 토론회는 그 정도는 돌려야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당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붐업도 되고. 근데 4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것도 토론회는 최소화시켜 놓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미스터 트롯식으로 막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춤도 추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부작용이 상당히 날 것 같은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계엄 사태로 해가지고 나라를 나라가 절단났는데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의자 뺏기 하고. 예능프로처럼 의자 뺏기 합니다. 의자 뺏기. 진행하면은 그건 굉장히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전당대회라면은 전에 잘못한 걸 바로잡아야 될 게 뭐 수탁이 많지만은 꼭 이번에 짚어야 될 게 의료개혁입니다. 의료 말도 아닌 의료개혁인데 자칭 의료개혁에서 의료 대란 해가지고 이게 진행 중이잖아요. 이거는 뭐 한국 세계 최고의 이 의료고 한국 사람을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이 의사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 아닙니까? 기대 수명이 가장 높여놨죠. 그러니까 이걸 적대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1년 동안 괴롭히다가 결국 그것의 부메랑으로 자기가 포고령 펴면서 거기에다가 전공이 48시간 내에 복귀해라. 이런 것다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헌법 위반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그리고 자기가 다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습할 생각이 없어. 국민의힘이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료대란 문제 있을 때 한동훈 대표 빼고는 아무도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여기 안철수 의원이 했다고 그래요. 안철수 의원도 했고. 간접적으로.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두 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두 사람.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두 사람 때문에 안 된다. 누가 공개를 한 거 진중근 교수가 선거 지고 나서 통화했었다. 몇십 분 동안 했는데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2,000명이란 정수에 집착하는 거. 정수에 집착하는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지금 두뇌 유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사들 외국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5대 병원이 외국으로부터 임상시험을 의뢰받아 가지고 거기서 돈도 벌 뿐만 아니라 그 첨단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이거 지금 중단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 수가 2,000명 늘린다더니 2,000명 정도 줄여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이건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초과 사망자가 지금 1년 단위로 하면 수천 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전당대회 또는 이 토론 과정에서 심각하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의정 갈등은 제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러세요? 그 4월 10일이 총선이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근데 4월 2일 날 대통령이 의정 긴급 담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1시간. 제가 그때 송파병에서 열심히 뛰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상으로. 제가 4년 동안 발이 부르게 뛰어가지고 방송도 열심히 하면서 방송도 하고 술도 먹고 그럼 술 먹어보니까 인간성이 괜찮네. 똑똑하기만 줄 알았더니 사람이 소박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려운 지역에서 열세 지역에서 이기고 올라왔다니까. 근데 4월 2일 날 그 의정 갈등 담화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청을 해서 받아서 수락을 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 뜻을 받아들이는 걸로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당연히 믿고 그렇게 기대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집어져. 그 4월 2일 날 그 담화가 있고 나서 그때 뭐 대충 5분 정도 혼자 떨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있고 나서 제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맹맹해요? 의사들이 저한테 손을 잡고 악수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후보님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못 찍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한테 직접 하는 사람이 10명 가까이 돼요. 자기 집안이 다 의사다. 그 표 아니었으면 제가 2,500표로 집니까? 그걸로 떨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더구나 수도권에서 피해자가 제일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낙선자로부터 들었는데. 여러 낙선자에게. 4월 2일 날 그냥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를 일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아요. 의사표가. 나는 집안표가 있거든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그렇죠.
그리고 이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0만 표가 이탈했다고 봐요. 네, 그거는 수도권에서 그게 얼마나 큰 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 우리 편이었어요. 우리 편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손해 본 거지. 네, 그래놓고 뭐 자기는 192석 야당한테 뺏겨놓고 부정선거를 하고 다니니 이게 뭘 어쩌자는 건지. 그 호남에서 그래도 한 10% 정도 꾸준하게 이 보수표가 나오는 그 핵심이 의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부 총질을 하다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많아요. 예, 예. 청와대 하고. 문제입니다. 청와대. 청와대. 이전. 자,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느냐, 청와대로 돌아가느냐, 뭐. 또 여기 또 세종시로 가느냐. 세종시로 가느냐. 예. 이 사들을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큰 실책이거든요. 이거. 예. 이 국가의 근본 아닙니까? 이 국가는 중심에 있어야 되고 중심은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광화문인데 여기서 이거 기둥 뽑아가지고 옮겼더니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났는데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저 청와대 대통령실을 옮기고 나서 퇴임 때까지 이름을 안 지어줬잖아요. 그건 뭐냐면 애착이 안 갔다는 거거든요. 애를 낳았는데 3년이 지나도 이름 안 지어줬다고 그러면은 그게 뭐 사생하든지 뭐 앞으로 버릴 아이든지 뭐. 그냥 대통령실이지. 그러니까 용산, 용와대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거 있는데, 정리하는 예. 과정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난 가장 좋은 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에 돌아가고 네. 아니면은 막 세계적 근무를 거의 짓든지 그다음 최악수가 세종시로 옮기는 거예요. 세종시로 옮기면 이게 천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는 순간부터 국론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요. 천도는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번 전당대회니까 국민의힘이 예. 입장을 내야 돼. 정말 할 게 자기 많은 대통령은 정말 할 게 많은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니 저질러 놓은 것은 이번에 수습을 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다고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3년 동안 했던 가장 기억나는 장면인데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청와대는 불통의 상징이었다. 예. 이게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들 소리를 못 들으니 내가 용산으로 나가겠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용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한테 좀 쓴소리하고 문제제기하면 야, 그 잘러. 이틀막. 응? 그래가지고 이준석 쫓아내고 간신들 옆에 세워가지고 경노하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불통의 상징이고 구중궁궐이라 그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용산으로 간 사람이 3년 내내 불통과 고집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사람이 충성한다는 말과 함께 아주 그분의 명언인데 예. 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네. 저기는 구청장이 근무하면 딱 마실 자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는 행동이 구청장처럼 구청장 수준으로 이러다가. 살았다.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면은 우선 네. 옷깃을 여미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네. 뒤에 듬직한 300m짜리 북한산이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이 70년 이상 거기 계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발전시켰다는 이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버려버리고 용산 병영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가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유명한 그 유행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또 유행어가 바뀌었잖아요. 보자. 사람은 충성스러운 놈을 써야 되겠더라. 나 세상에 나 그 소리 듣고 이 양반이 도대체.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제 네. 갔을 때 참 다음 대통령 정말 충성스러웠어. 이 양반이 말하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때 이야기했던 검사 윤석열은 어디 가고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 써야 되겠더라. 두 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주옥 같은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내가 잠깐만 다음 영상을 봐야 돼서 사람이 충성한 건 맞잖아요. 바로 제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공정과 상식으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이 사랑꾼.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고 가장 충성하지 않는다고 자기에게 쓴소리한 사람은 다 쳐냈으니 이게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새롭게 뜨시는 분이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 요 분이 이제 지금 떠들썩합니다.